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증기압력 내림 적용 문제 1번을 풀기 위한 증기압력 내림과 라울 법칙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 비커 2개를 준비했는데요. 이 비커에 물을 준비했어요. 자, 물을 준비했고 그 위를 마개로 막아두었습니다. 이 위는 진공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온도는 25도씨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 여기 물을 준비했어.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요? 좀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증발이 일어나서 물 분자들이 막 수증기로 변했어요. 수증기로 변하면 이런 수증기들이 왔다 갔다 거리다가 서로 부딪히면서 다시 액체로 돌아가는 현상도 나타낼 거예요. 이런 걸 응축이라고 합니다. 증발과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이러한 지점, 그걸 뭐라고 하죠? 동적 평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져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요 물에 이 물 분자가 증발해서 나오는 이 수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압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의 물의 증기압력이 약 24mmHg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이거는 용매만 있을 때의 증기압력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무엇을 첨가할 거냐면 비휘발성 용지를 첨가할 거예요. 비휘발성, 휘발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용지를 첨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 많이 쓰냐면요, 우리 설탕 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탕을 부었더니 설탕 분자가 고르게 섞이면서 표면에도 설탕 분자가 이렇게 끼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는 물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물이 아니죠. 설탕물이 되는 거죠. 설탕물 상태에서 똑같이 증발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설탕은 비휘발성 용질이기 때문에 증발이 일어나지 않죠. 뭐만 증발합니까? 용매 분자만 증발을 해요. 물 분자만 증발을 하겠죠. 용매가 증발해서 또 물 분자가 증발한 수증기가 이 공간을 채우겠고요. 수증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충돌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응축하게 되는데, 이렇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게 되면 설탕물에서도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냐면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설탕물이 나타내는 바로 증기압력이 따로 있겠죠. 그때 이 설탕물이 나타내는 증기압력, 즉 용매가 아니라 더 이상 얘는 용액이 된 상태예요. 설탕물이 된 상태에서의 증기압력은 몇보다 작겠다. 24mmHg보다는 작을 거란 얘기야. 왜? 바로 이 용질 분자가 용매 분자를 서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나타나는 이유 첫 번째죠. 바로 용매와 용질 사이에 용액이 되면 증기 압력이 낮아져. 그 이유는 용매와 응리 사이에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인력이 용매 분자가 증발하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증발할 수 있는 건 이 표면에 있는 용매 분자들이잖아, 그죠? 즉 표면에 존재하는 용매 입자수, 즉 표면에 존재하는 용매 입자수라고 하는 건 증발이 가능한 용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용매 입자수가 용질에 의해서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발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용매만 있을 때보다는 설탕물이 되면은 증기 압력이 낮아질 거란 얘기죠. 자, 얘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옆에. 자, Y축은 압력, X축은 온도입니다. 온도에 따른 압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래가 아니라 현재 25도씨에서 지금 물은요, 어느 정도의 압력을 차지하고 있냐면, 증기 압력을 나타내고 있냐면 24mmHg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정도가 하면 그 정도라고 봅시다. 여기가 24mmHg예요. 그럼 여기 물 같은 경우는 25도씨에서 이 정도의 압력을 나타내고 있구나. 자, 근데 선생님이 온도를 높이게 되면, 온도를 높였어. 온도가 증가했네. 자, 그러면은 증발하는 물 분자들의 속도가, 증발 속도가 빨라지겠죠. 증발 속도가 빨라지니까 여기 공간에 존재하는
증발된 입자수가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기압력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합니다. 즉 온도를 높이게 되면 증발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증발한 수증기 입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설탕물도 해봐야겠죠. 자, 근데 설탕물이 되었을 때, 자, 이때는 지금 누구만 존재할 때예요? 물만 존재할 때 증기압력, 용매만 있을 때의 증기압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친구가 용액이 되었어. 그럼 24보다는 작은 증기압력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죠. 자, 요게 바로 누구의 증기압력? 설탕물의 증기압력. 용액이 되었을 때의 증기압력을 의미하는 거겠죠. 용액이 되었을 때의 증기압력. 자, 이때는 물보다는 작을 것이고, 자, 얘 또한 액체이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발하는 입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설탕물 또한 온도가 증가하면 이렇게 증기압력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용액의 증기압력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라울이라는 사람이 법칙화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럼 도대체 라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요 용액의 증기압력을 구할 수 있었을까?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용매만 있었어요. 맨 처음에 물만 있었죠. 용매만 있었는데 이 용매와 용액에 무엇을 비교하고 싶은 거냐면 표면에 존재하는 용매 입자수. 자, 표면에 존재하는 용매 입자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용매만 있을 때, 즉 물만 있을 때는 표면에 몇 개의 물 분자가 존재했나요? 총 5개가 존재를 했죠. 자, 근데 용액이 되었어. 설탕물이 된 거죠. 설탕물이 되었을 때 표면에 존재하는 입자수가 몇 개로 줄어요? 3개로 줍니다. 즉 2개가 줄어버린 거죠. 몇 배가 줄은 거예요? 5분의 3배만큼 줄은 거죠. 자, 근데 표면에 존재하는 용매 입자만 증발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증기압력도 이거에 비례해서 작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즉 용매만 존재할 때는 24mmHg만큼이었는데 표면에 존재하는 물 입자수가 5분의 3배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증기압력 또한 5분의 3배만큼 줄어들 것이다. 5분의 3 곱해주면 16.4 mmHg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라울이라는 사람이 법칙화해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5분의 3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용매의 몰 분율이겠죠? 용매의 몰 분율만큼 줄어들 것이다. 용매 몰 분율에 비례해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라울이라는 사람이 법칙화한 라울의 법칙을 정리해보면 증기압력을 구했는데 용액이 되었을 때 증기압력을 법칙화했다. 자,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일 때 순수한 용매만 존재할 때 증기압력에다가 용매만 증발을 하니까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해서 구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때 설탕물의 증기압력을 어떻게 구했냐? 설탕물의 증기압력은 용매 누구예요? 물이죠. 물의 증기압력에다가 바로 설탕물이 되었을 때의 물의 몰 분율을 곱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물의 증기압력은 24고요. 설탕물에서의 물의 몰 분율은 총 5개 중에 설탕의 입자수는 3개잖아. 그지? 이게 설탕의 몰 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해졌을 때의 압력이 바로 설탕물의 증기압력이 되겠다. 그래서 곱해주면 16.4 mmHg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게 바로 라울의 법칙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용액의 증기압력을 구했어. 자, 그럼 도대체 얼마나 증기압력이 내려가는지 요 차이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증기압력 내림값이라고 부르죠. 요 증기압력 내림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것도 정리해보면 좋겠죠? 자, 증기압력 내림값을 한번 라울 법칙에 의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거는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즉 얼마만큼 내려가는 차이죠?
용액의 증기압력을 빼준 만큼 한번 내려갈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라울 법칙에 의해서 용액의 증기압력을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매의 몰분율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얘를 한번 용액의 증기압력을 라울 법칙에 의해서 한번 나타내 보면 빼기 용매 곱하기 용매의 몰분율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용매 있으니까 이거 우리 이공계 친구들 인수분해하고 싶죠. 묶고 싶죠. 그래서 묶어봤어요. 그럼 1 빼기 용매의 몰분율이 되고, 자, 1 빼기 용매의 몰분율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용질의 몰분율이다.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값은 바로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1 빼기 용매의 몰분율이면 용질의 몰분율이기 때문에 용질의 몰분율을 곱한 값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얼마만큼 내려가니 요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용매의 몰분율, 용매의 증기압력, 물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질의 몰분율, 즉 설탕의 몰분율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증기압력 내리는 값을 실제로 구해본다면 물의 증기압력이 현재 24mmHg고요. 설탕의 몰분율은 여기 보면 총 5개 입자 중에 2개의 설탕 입자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요거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0.4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4, 4, 16, 4, 28, 9.6mmHg가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라울 법칙을 적용해서 증기압력과 증기압력 내림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 1번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진공 상태의 두 용기에 물과 액수 수용액을 각각 넣은 후에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대요. 자, 보니까 지금 현재 콕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물 50몰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진공이고요. 수은 기둥의 높이 차가 Hm만큼 차지하고 있네요. 그죠? 자, 이 상태를 통해서 우리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친구의 증기압력이 지금 현재 온도에서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을 얼마만큼 나타내고 있냐, TP라고 신다면 온도에서 HmHg만큼의 압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요.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렇게 증기압력이 증가하겠죠. 자, 요게 물만 있을 때의 증기압력입니다. 요 상태요. 자, 근데 내가 이 콕을 열었어. 콕을 여는 순간 여기 있는 용액, 용질 X가 녹아있는 요 용액이 섞이겠죠? 자, 섞이면서 용액이 될 거야. 물질 X, 수용액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당연히 증기압력 이렇게 내려가겠죠. 요게 수용액이 되었을 때입니다. 자, 당연히 증기압력 내려가는데, 증기압력 내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X 수용액의 증기압력을 물어보고 있네요. 바로 요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용액의 증기압력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라울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뭘 곱해라? 용매의 몰분율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 이상적인 용액에서. 자, 그러면은 용매의 몰분율, 물의 몰분율 물의 증기압력이죠. 미안해요. 그리고 몰분율도 물의 몰분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물의 증기압력 현재 몇이에요? H입니다. H 곱하기, 자, 물의 몰분율. 자, 몰분율이라고 하는 거는 용액에서의 몰분율은 용매의 몰수 더하기 용질의 몰수, 총 몰수분의 용매의 몰분율이니까 용매의 몰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총 몰수가 지금 50몰 이고 얘도 총 몰수가 50몰 49 더하기 1이니까 총 100몰 중에서 물이 차지하고 있는 건 50 더하기 49, 99몰만큼이 차지하고 있네요. 즉 물의 몰분율은 0.99만큼인 거야. 따라서 용액의 증기압력은 0.99H다. 5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죠?
선생님이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준비를 했고요.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과 설탕물을 넣어놓고 유리관으로 연결한 다음에 가운데에 수은을 넣어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동적 평행에 도달하였더니 설탕물 쪽으로 수은 기둥이 올라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비교할 수 있느냐? 바로 증기 압력을 비교할 수 있겠죠. 자, 물을 A라고 놓고 설탕물을 B라고 놓는다면 A의 증기압력과 B의 증기압력을 여러분들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사실은 이 수은 기둥의 높이 차가 생겼다는 걸 몰라도 알아야 되죠. 누가 더 큰 거예요? 증기압력이 A가 더 큰 거다. 자, 근데 만약에 수은 기둥의 높이 차로 정확한 얼마만큼의 압력이 A가 큰 건지를 확인한다면, 자, 이렇게 수은 기둥의 높이 차가 나면 아래를 이렇게 자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내려 찍고 있는 압력이 바로 물의 증기 압력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압력은 바로 설탕물의 증기 압력이 되겠죠. 그죠? 자, 이때 물의 증기 압력은 이걸 좀 자세히 적어보면 물의 증기 압력은 설탕물의 증기압력 더하기 H만큼이죠. 그래서 얘는 설탕물의 증기압력 더하기 H만큼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다. 자, 우리 물의 증기압력에서 설탕물의 증기압력, 즉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용액의 증기압력을 뺀 요 값을 뭐라고 얘기하죠? 설탕물. 요 값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증기압 내림이라고 얘기해요. 그 값이 H라는 거죠. 요 H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용매가 용액이 되었을 때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정도, 증기압력 내림을 뜻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A가 B보다 H만큼 증기압력이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증기압력이 크다.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25도씨에서 물의 증기압력이 한 요 정도라고 합니다. 자, 얘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기압력이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역시 마찬가지 설탕물도 온도에 따라 압력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일단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은 당연히 작겠죠? 요게 물의 증기압력이라고 한다면 요게 바로 설탕물의 증기압력이 되겠다. 그죠? 자, 이때 외부 압력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외부 압력이 있는데 외부 압력이 1기압이라고 할게요. 1기압. 자, 그럼 외부 압력과 증기압력이 같아지는 지점, 바로 이 같아지는 지점의 온도, 이게 뭘까요? 그죠? 자, 지금 보면은 이 증기압력 곡선의 이쪽 왼쪽 부분은 물질이 액체로 존재하는 구간이고, 오른쪽 부분은 기체로 존재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1기압에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구간의 그 온도, 뭐라고 하죠?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끓는 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일링 템퍼러처 TB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는 A, 물에서의 끓는 점입니다. 자, 그럼 설탕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의 온도가 설탕물 같은 경우는 더 높습니다. 얘를 TB 설탕물이라고 할게요. 증기 압력이 내려가니까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의 온도가 올라가는구나. 즉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의 온도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끓는 점인데, 바로 이 끓는 점이 용매가 용액이 되는 순간 증기압력이 내려가니까 끓는 점은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증기압력이 낮은 애가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보일링 포인트가 TB라고 할게요. TB가 낮으니까 더 높게 나타날 거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끓는 점이 얘가 높대. 그러면은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걸 분자 간의 인력과 비교할 수 있겠죠. 끓는 점은 분자 간의 인력과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얘가 더 분자 간의 인력이 셀 거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자 간의 인력 하면 또 뭐가 나와야 돼? 몰 증발열. 1몰을 증발시킬 때 내가 가해줘야 되는 에너지, 얘가 1몰이 증발할 때 얘가 흡수하는 에너지죠. 자,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해야 1몰이 증발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인력이 크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가해야지 떨어져 나가겠죠. 따라서 분자 간의 인력이 큰 B가 몰 증발력도 크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개념까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요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정도, 요 h가 의미하는 게 아까 증기압력 내린 값이라고 했죠. 따라서 우린 요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자 25도씨에서 이렇게 내려간 정도, 이게 증기압력 내린 값인데 얼마만큼의 압력이냐, 바로 h만큼 차이 난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은 기둥의 차이 나는 높이 h만큼이 증기압력 내림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고서는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또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 자, h의 높이를, 이 h의 높이를 변화시켜 보는 거죠. 자,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A에다가 물을 첨가했대. A에다 물을 첨가했대요. 자, 물이 있는 곳에 물을 또 첨가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녀석의 증기압력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자, 물을 넣는다고 해서 이 물이 증발하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만약에 이런 두 개의 비커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물을 담아놨어요. 이렇게. 물을 담아놨죠. 그죠? 자, 근데 둘 중에 A랑 B라고 친다면 둘 중에 증발 속도는 똑같은 25도씨에서 누가 더 빠르게 증발할 수 있을까? 증발 속도가 누가 더 빠를까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저는 얘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더 표현적이 넓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물 분자가 증발할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증발 속도가 A가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증발 속도의 의미는 일정 시간 동안 단위 면적당 증발하는 입자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단위 면적당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표면적이 넓고 작더라고 좁다라고 해도 단위 면적당, 요만큼의 면적당 증발하는 양은 서로 어떨 것이다? 온도만 같다면 서로 같을 것이란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당 증발하는 입자수는 표면적이 넓든 작든 간에 똑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온도만 같다면 증발 속도는 서로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즉 내가 여기다 물을 넣었다고 해서 표면적이 좁아지는데요, 증발 속도가 작아지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증발 속도라는 개념은 단위 면적당 증발하는 입자수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증발하는 입자수는 변함이 없을 것이야. 물을 첨가해봤자 요 h는 변한다 안 변한다? h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어디에다 물을 첨가할 수 있죠? B에다가 물을 첨가합니다. 자, B에다 물을 첨가하면 H값이 어떻게 될까? B에다 물을 첨가하는 순간 설탕물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자, 설탕물의 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설탕의 뭐가 감소하는 거야? 설탕의 뭐라고 하죠? 몰 분율이 감소하는 거죠. 자, 우리 이 H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바로 증기압력 내린 값이었다. 근데 증기압력 내린 걸 어떻게 구하냐면요,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이에요. 근데 물을 첨가하게 되면 설탕의 농도가 줄어드는 거니까, 즉 설탕의 몰 분율이 줄어드는 거니까 용질의 몰 분율이 줄어들면 당연히 증기압력 내림도 작아지겠죠. 따라서 H값도 작아지는구나 알 수 있어. 따라서 물을 첨가해버리면 H는 감소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온도를 변화시켜 볼 건데 A의 온도를 증가시켰대. 자, A의 온도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원래 25도씨였는데 얘가 50도가 되었대요. 그러면은 단위 면적당 증발하는 물 분자 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증발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물 분자가 더 많아지니까 증기 압력이 더 세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 H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야. 왜? 여기 증기 압력이 세지니까.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면 바로 H는 어떻게 된다? 증가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B는요, 만약에 B의 온도를 증가시켰어. 자, B의 온도만 증가시킨 거죠. 가열을 해서. 자, 그러면은 가열해서 B의 온도를 증가시키면 이 녀석의 증기압력이 증가하겠네? 그러면은 얘가 증가하니까 밀치는 힘이 더 세지는 거니까 요 H값은 줄어들겠다.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역전되기도 하겠네요. 그죠? 따라서 온도를 증가시키면은 H가 감소하다가 더 줄어들게 되면 H가 역전되기도 할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배운 개념을 통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문제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물과 설탕물의 용기 각각 50ml씩 넣고 수은이 담긴 U자건에 연결해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모습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요 H 보자마자 요거 설탕과 물의 증기압력 차이구나, 증기압력 내림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증기압력 내림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로 구한다라고 써놓으시고 문제를 푸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옳은 거 고르라고 하네요. 자, 옳은 건데 요 증기압력 내림값 H 값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래요. 이런 걸로 옳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의 온도를 높인대요. 자, 가의 온도를 높이면 가의 증기압력이 세지겠죠? 그럼 얘가 더 세게 미칠 테니까 더 많이 올라가겠다. 따라서 H는 증가하겠다. 틀렸네요. 그죠? 가의 온도를 높이면 H는 증가합니다. 자, 나의 농도를 진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나의 농도를 진하게 한단 말은 용질의 몰 분율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용질의 몰 분율이 증가해? 그럼 당연히 증기압력 내림값도 더 커지겠죠. 즉 H 값이 더 크게 나타나겠다. 얘도 틀립니다. H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죠. 자, 마지막 디귿, 가와 나의 물을 10ml씩 첨가한다. 자, 가에 물을 10ml 첨가해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나에다가 물을 10ml 첨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용질의 몰 분율이 줄어들죠. 용질의 몰 분율이 줄어들면은 증기압력이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H값도 작아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따라서 디귿이 바로 H를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T도시에서 진공인 용기에 액체 A와 B를 넣고 평형에 도달한 상태, 그리고 나는 액체 A와 B의 증기압력 곡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액체 A와 액체 B가 있는데 수은기둥의 높이차가 생겼다는 걸 통해서 얘는 지금 서로 다른 액체고 증기압력 차이가 H만큼 차이 나고 있구나. 이 H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증기압력 내림 값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증기압력은 현재 누가 더 큰 상태예요? 증기압력은 A랑 B랑 비교했을 때 지금 B가 증기압력이 크니까 A 쪽으로 올라간 거죠. 따라서 B의 증기압력이 큰 상태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온도가 일정할 때 B의 증기압력이 크다고요. 따라서 이 둘 중에 그래프 중에 B의 증기압력이 크니까 바로 요 X라고 써있는 요 그래프가 바로 B 용액이 되겠고요. 요게 A 용액이 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X는 액체 A의 증기압력 곡선이 아니라 B의 증기압력 곡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니은 기준 끓는 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기준 끓는 점이라는 거. 자, 끓는 점은 알죠? 근데 앞에서는 기준이 붙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끓는 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외부 압력과 뭐가 같아지는 지점의 온도, 그 액체의 증기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의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그 구간의 온도거죠. 자, 근데 기준 끓는 점이라는 말은 그냥 외부 압력이 1기압이라고 정해졌을 때 그 1기압과 증기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의 온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따라서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B와 A의 끓는 점은 어때요? 바로 A가 더 크죠? 왜? 증기압력이 A가 작으니까 외부 압력 1기압까지 증기압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액체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구나 할 수 있겠죠. 자, 디귿 A와 B의 온도를 자 H를 증가시킬 건데, 자, A와 B의 온도를 T2로 증가시키면은 H는 증가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거 A의 온도만 높이는 것 또는 B의 온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A, B의 온도를 모두 높인대요. 그럼 당연히 H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립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는 이 증기압력 곡선이 왜 주어졌는지를 봐야 돼. 봐봐. 자, 지금 보면 이 H라고 하는 값은 증기압력 내림값이랑 똑같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T1에서의 이 증기압력 내림값, 이 차이가 증기압력 내림인데 T2로 올라가는 순간 지금 A와 B의 증기압력 곡선의 사이 차이가 어때요? 얘보다
T1일 때보다 T2일 때 더 크죠? 즉 증기압력 내림값이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온도를 동시에 높이면은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그 H 값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A와 B의 온도를 T2로 높이면 당연히 H가 증가한다는 게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답은 니은, 디귿 4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용질 X를 용매 A와 B에 각각 녹인 용해의 가와 나의 몰랄 농도에 따른 증기압력을 나타낸 그래프라고 합니다. 지금 몰랄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증기압력이 점점 떨어지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문제에서 알려줬듯이 이제 용매가 어떤 게 쓰였냐면, 자, 용액 A에는 용매 가에는 용매 A가 쓰였고요. 용액 나에는 용매 B가 쓰였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해요. 자, 기억, 용매 분자 간의 인력을 물어봤어요. 자, 용매 분자 간의 인력을 물어봤어. 그럼 용매만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자, 용매만 있을 때라고 하는 거는 몰랄 농도가 0인 지점인 거죠. 자, 그럼 P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용매의 증기압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PB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몰랄 농도가 0일 때 요 지점이 바로 A의 용매만의 증기압력을 나타내는 거죠. 즉, 요게 PA라고 놉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증기압력을 한번 비교해보자. 증기압력. A와 B의 증기압력은 누가 더 클까? 당연히 PA가 더 큰 상태죠. 증기압력은 A가 더 큰 상태입니다.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상태냐면, 자, 온도에 따른 압력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랬을 때, 자, 외부 압력은 1기압으로 같다고 하니까 외부 압력 1기압으로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그래프가 두 개가 그려져야 되죠? 자, 요렇게. 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쳤을 때, 더 위에 존재하는 증기압력이 더 큰 애가 바로 용매 A고요. 그리고 증기압력이 작은 이 녀석이 용매 B입니다. 그죠? 자, 이때 외부 압력과 증기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의 온도, 요게 A. 자, 외부 압력과 증기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의 온도, 요게 B죠? 즉, 외부 압력과 증기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의 온도라는 것은 바로 끓는 점을 의미하며, 끓는 점이 B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끓는 점은 증기압력이 작은 애가 더 크게 나타나는구나. 따라서 B가 끓는 점은 크고요.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 뭐에 비례한다? 분자 사이에 인력에 비례한다. 따라서 인력은 B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맞는 설명되는구나 알 수 있겠어요. 자, 니은.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몰랄 농도가 M1인 두 용액이래요. 몰랄 농도가 M1일 때 두 용액, 여기와 여기 말하는 건가 봐. 끓는 점에서의 증기 압력은 용액 가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뭐예요? 증기 압력이 어디와 같아지는 지점,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지점의 온도가 바로 끓는 점입니다. 즉, 끓는 점에서는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은 거예요. 자, 그 용액이 서로 다른 용액일지라도 외부 압력이 1기압이야? 그럼 서로 다른 용액일지라도 그 용액이 끓는 점에서는 무조건 증기 압력은 1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즉, 가와 나 서로 다른 용액일지라도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은 1로 일정할 것이요. 서로 같겠죠? 따라서 가는 나보다 크다라고 아니라 같다라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 자, 디귿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외부 압력이 P1에서, 자, P1이지 PB. B의 증기압력 같은 지점에서 몰랄 농도가 M2인 용액 가래요. 자, 몰랄 농도가 M2인 용액 가, 여기. 자, 그리고 용매 B의 끓는 점은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얘를 한번 표기해볼까? 자, P1이라고 하는 거. P1이 한 이 정도 된다고 칩시다. P1. 자, 요거는 용매 B만 있을 때의 증기압력과 같아요. 자, 그럼 여기라고 이렇게 치면 25도씨라고 하니까, 여기를 그러면 용매 B만 있을 때의 온도? 이게 25도씨인가 봐. 그지? 25도씨에서 P1은 B의 증기압력과 똑같아요. 자, 근데 현재 이 온도에서 B의 증기압력은 몇이에요? 여기 보면은 PB죠. 자, 그 온도에서의 A의 증기압력은 PA예요.
근데 얘 여기다가 지금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플러스 용질 x를 계속해서 첨가했기 때문에 점점 증기압력이 내려간 거잖아. 즉,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낮추려면, 즉 여기에서 P1까지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용질을 부었다는 얘기야. 그럼 이 지점 서로 어때? 증기압력이 같아지죠? 증기압력이 서로 같아? 증기압력이 지금 보면은 용액 가와 용액 나가 서로 같아졌어. 근데 얘는 지금 B만 존재하는 상황이고 얘는 A에다가 용질 X를 첨가한 상황이야. 자, 근데 증기압력이 같아져? 그럼 당연히 끓는 점도 어때요? 서로 같을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압력과 증기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의 온도인데 증기압력이 같으면 당연히 그 온도도 같겠죠. 그죠? 따라서 디귿 끓는 점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설명이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답은 기역 디귿 3번이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정한 온도에서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을 측정하는 실험이래요. 자, 물 XY의 분자량이 각각 18 그리고 X는 180 Y는 60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가를 보니까 우리가 많이 보던 그림이 나왔어요. 자, 가는 X를 30g을 녹인 거고요. 자, Y는 똑같은 상황에서 Y를 똑같은 질량 30g만큼 녹였을 때를 나타낸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1기압에서 끓는 점. 자, 1기압에서 끓는 점은 가와 가의 X 수용액이 나의 Y 수용액보다 높다라고 돼 있죠. 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증기압력과 연관이 있죠. 증기압력이 작은 녀석이 끓는 점이 어떤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외부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온도를 더 높이 올려줘야지 증기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질 수 있는 거니까. 자, 따라서 증기압력을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증기압력을 자, 가와 나를 비교해 봅시다. 자, 가를 보니까 증기압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얘 용액의 농도가 서로 다른 것 같아. 왜? 지금 보니까 분자량이 다른데 서로 같은 질량만큼 넣어줬죠? 자, 그럼 봐봐. 분자량은 X가 180이야. 그러면은 자, 가 같은 경우 30g이 들어간 분자 수를 볼게요. 30g이 들어갔어. 근데 이 녀석의 분자량이 몇이야? 180이야. 3, 6, 18, 6분의 1몰만큼 들어간 거구나. 자, 나는 자, 분자량이 60인데 똑같이 30g 들어갔어.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얘 2분의 1몰 들어갔구나. 자, 용매의 질량은 똑같기 때문에 용매의 질량이 180g으로 즉 10몰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의 농도는 당연히 나가 더 큰 거죠. 자, 용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기압력 증력 곡선이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은 얘가 더 농도가 높으니까 진하니까 증기압력이 낮겠죠. 따라서 농도가 진한 애가 끓는 점은 높아지겠다. 자, X가 Y보다 높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죠? Y가 더 높습니다. 요게 X고 요게 Y예요. 자, 두 번째. 자, H1과 H2가 1대 3이냐고 물어봤어. 자, H1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가에서의 증기압력, 내림을 의미하는 거고요. H2는 나에서의 증기압력, 내림을 의미합니다. 자, 증기압력, 내림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로 구한다고 했어.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용매의 증기압 어차피 같을 테니까 용질의 몰 분율로만 우리가 비교하면 되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구해봅시다. 용질의 몰 분율. 자, 용질의 몰 분율은 전체 용액의 전체 몰수분의 용질의 몰수만 해주시면 돼요. 자, 물은 현재 10몰로 서로 똑같습니다. 자, 근데 용질의 몰수가 서로 다르죠? 자, 가 같은 경우 용질의 몰수 6분의 1몰이야. 그럼 전체 10 더하기 6분의 1몰분의 용질의 몰수는 6분의 1몰이 되겠고요. 자, 여기 나에서는 2분의 1몰 더해주고 2분의 1 해주면 됩니다. 자, 요 값이 1대 3이냐고 물어본 거야. 자, 지금 현재 용액의 몰수만 봤을 때 3대 1이 맞아. 그죠? 1대 3이죠. 그죠? 1대 3이 맞아. 1대 3이 맞는데 지금 밑에 분모값이 지금 이게 1대 3이 될 수가 없잖아. 그지? 자, 요 값이 1대 3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니은은 틀린 보기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자, X를 90g. 자, 아까는 30g 녹였는데 이번에 90g을 녹이나 봐.
그때의 증기압력 내림값이래요. 자, 그때가 H2랑 같냐, 즉 나랑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몰 분율이 몇이면 돼? 얘랑 같기만 하면 돼. 자, 그럼 봐봐. 얘가 몇 몰인지 보면 되겠죠? 자, X가 180이라고 했으니 90g을 180으로 나누면 2분의 1몰 나오겠다. 아하! 자, 나에서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랑 똑같아. 그럼 당연히 증기압력 내림값도 서로 똑같겠죠? 왜? 얘가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용질의 입자 횟수, 그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바로 증기압력 내림값이기 때문에 지금 X를 90g을 물 180g에 녹인다는 건 나의 농도와 똑같다는 얘기죠. 몰랄 농도가. 따라서 H2만큼의 증기압력 내림값이 나올 것이다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증기압력 내림에 대한 관련된 문제를 총 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끓는 점, 오른 거, 어는 점, 내림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